수원 시라소니, 김용남 국민의힘 전 의원, 노원 부마적 정봉주 민주당 전 의원 이렇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진짜 싸울 시간이 짧습니다. 짧고 굵게 잘 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산시대의 상징인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처음부터 좀 무리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얼마 전에 방한한 빈살만 왕세자 별명이 왜 미스터 에브리싱이라고 하잖아요. 네. 재산이 한 2,800조쯤 돼서 다 갖고 있고 뭐든지 살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에서 네. 미스터 에브리싱이라고 하는데 에브리데이 도어 스태핑을 한다는 거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다른 의미의 미스터 에브리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질문이 올지 모르고 네.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대답을 내놔야 된다? 그건 어느 누구도 매일 잘할 수는 없어요. 위험 요소가 많다.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 도어 스태핑을 하는 나라도 네. 오늘은 특별히 전할 말이 없다든지 그걸 건너뛰고 싶다 그러면 안 하고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우리 지금 구조는 딱 매일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하고 마주쳐야 예. 되고 매일 그걸 지금 해왔잖아요. 제가 보기엔 처음부터 조금 과욕이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2차 매주 정비를 해야 된다.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는 게 네, 좋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기자실에 좀 더 자주 방문을 해서 인사와 관련한 배경을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될 때 필요한 상황 때. 그렇죠.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을 통하지 않고 직접 좀 설명하는 알겠습니다. 기회를 가끔 갖는 네. 게 바람직해 자, 보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님. 김용남 의원께서 대선 때 이제 윤석열 선대위에 있었고 친윤인 줄 알았더니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반윤이라는 것을 오늘 뭐가 새롭게 반윤이에요? 알았습니다. 뭐가 반이에요? 또 새 됐을 텐데 아니, 그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걸 매일 잘할 수는 없다니까요.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점잖게 말씀한 거지만 실력이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이제 애둘러서 표현한 거로 보이는데 실력은 유치원생쯤 되는데 행동은 대학 교수처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김용남 의원이 말씀하신 게 구구절절 다 옳습니다. 네.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그 수준에 맞춰갖고 했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본인이 실력이 안 되는데 왜 MBC 탓을 합니까? 언론인의 눈과 귀의 입은 국민의 눈과 귀의 입이라 그랬어요. 네. 그럼 MBC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MBC의 외투를 쓰고 있는 국민과 싸운 거거든요. 네. 역대 어느 지도자가 국민과 싸워서 이긴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중단이 아니라 언론과의 대화를 포기한 거고 국민과의 싸움에서 진 겁니다. 국민과의 싸움에서 진 대통령은요. 오래 못 가요. 오늘 세게 나오시네요. 세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MBC가 국민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국민을 대변하고 있고 언론도 국민의 눈과 귀의 입이에요. 그건 인정할 거 아니에요. MBC하고 계속 싸워. 국민과 계속 싸워. 그러다 결국은 포기해. 포기하면요. 네. 이쯤 되면 대통령 못 해먹겠네 이 얘기 나와야 돼요. 아니 여태까지 도어 스태핑을 한 대통령이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도어 스태핑을 안 한다고 국민과 뭐 소통을 안 하고 언론과 누가 하라 싸운다는 그랬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도스태핑 누가 하라 그랬어요? 본인이 실력 안 됐으면 애당초 하지 말아야지. 했으면 저렇게 싸우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반성하고 사과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그만둬야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권에서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 슬리퍼를 신었다, 뭐 팔짱 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슬리퍼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에서 신는 겁니다. 네. 저도 사무실에 제 방에 혼자 있을 때는 뭐 슬리퍼를 신고 있지만 손님이 오거나 만나러 갈 때는 구두로 갈아 신고 가요. 근데 어느 나라에서 저게 용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대통령과 마주하는 공간에 뭐 전날만 슬리퍼를 신는 것 같지는 않아요. 평소에도 슬리퍼를 신고 나간 것 같은데 그게 용납되는 나라가 있을까요? 그게 대통령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죠. 저거는 상식 이하죠. 적절치 않았다. 특별한 기자회견이면 지금 김용남 의원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저게 데일리 행사거든요. 그런 게 일상이에요. 네. 그리고 만약에 MBC 기자가 슬리퍼 안 신고 구두 신었으면요. 넥타이 안 맸다고 트집 잡았을 거예요. 넥타이 맸으면요. 머리 정도는 안 됐다고 트집 잡았을 겁니다. 트집을 위한 트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네. 오늘 이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예, 요 얘기는 중요한 짧게 또 가야죠. 이야기가 많아서 투명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검찰 정권의 수사는
중자 살인 차민성우입니다. 차민성우나 뭐 중자살인 얘기를 하셨다는데 다 이제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은 이제 구속이 되고 있고요. 대장동 일당들은 한 명씩 지금 석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욱 변호사가 재판정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 남욱 변호사 이 발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짐작하거나 알고 있던 사실이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필 규정이죠. 애시당초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그 주변에 있던 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장악하고 있던 그 사람들의 도움 없으면 대장동 사업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것이죠. 진실이 드러나고 있고 네. 대선 전에야 혹시라도 당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이길까봐 얘기를 안 하고 있던 부분이 이제 대선 끝나고 네.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상황. 그래서 네. 이제 하나둘씩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남욱 변호사가 이제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당시에 뭐 선고도 있고 겁도 나고 경황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일단 남욱 변호사가 발언한 게 좀 웃깁니다. 김영남 의원도 검찰 출신의 변호사인데 네. 천화동인 1억 700억은 성남시 시장실 목이다. 라고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네. 이걸 전문 용어로요. 전에 들은 거기 때문에 전문 증거라고 합니다. 전문 증거는 법적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법정에서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변호사가?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증거거든요. 아, 그래요? 진술 증거가 안 돼요.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이거 확인하고. 예. 그건 맞는 말입니까? 짧게만. 김만배의 진술이 이제 나와야죠. 그러니까 짧게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맞아. 맞다, 남욱 맞다.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예. 김만배로부터 아니, 그러니까 남욱 들었다는 변호사가 거잖아요. 오늘 발언한 거 증거 능력이 있어요, 김만배 없어요? 씨가 다음 법정 진술을 통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남욱 변호사에게 예. 그 네. 얘기가 나와야죠. 교차로 질문을 해야 자,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도 인정이 되는 게 네. 점점 시나리오를 맞춰가는 과정이죠. 자, 오늘은 아무 의미가 없는 진술을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모든 언론에 이게 헤드 기사로 다 뜹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은 이거 성남시 시장실 목이야? 검찰이 요즘 보면요. 증거를 갖고 범죄인을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깨비나 귀신과 싸우는 것 같아요. 아무 증거 없는 것을 계속 때려잡는 무슨 귀신 잡는 해병입니까? 검찰이? 증거가 있는 50억 클럽은 손도 안 대죠. 그다음에 김만배 누나가 천화동이 3호 소유자입니다. 네.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줬는데 그것도 손은 안 대요. 정작 증거가 있는 건 아무것도 손은 안 대는데 700억 소유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유동규 구속될 때 천화동인 1호 700억은 유동규의 뇌물이다라고 기소를 해요. 네. 그다음 유동규가 나와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와 정진상 김용 것이다. 네. 3인의 소유로 가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가냐면 유동규도 빠지고 성남시장실 몫으로 3번 둔갑을 합니다. 돈의 소유자가. 이걸 검찰이 증거는 없어요. 계속 진술만 바뀝니다. 원래 법정에서요.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면 진술이 바뀌면 그거는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채택을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잇따라 다 구속이 됐잖아요. 예, 구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속한 분이 예. 중앙지검에 3명의 영장 전담 판사가 있는데 김용 때부터 5건의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이 4-5건을 네. 이 한 분의 부장판사가 다 합니다.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돌아오면서 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관계 저희가 몰라요. 일주일씩 돌아가죠. 예, 일주일씩.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 그 어느 주에 어느 날짜에 영장이 접수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담당자가 자, 그러니까. 정해지는 거죠. 랜덤으로요? 예, 랜덤으로 네. 하는데 자, 근데 한 사람이 쭉 합니다. 자, 한 사람이 쭉 하는 것도 좀 거기에 맞춰갖고 넣은 것도 이상하지만 이 분이 처음부터 김용 때는 느닷없이 체포영장 해갖고 이쪽 변호사들이 대응을 못했어요. 근데 김용 때부터 지금 4건, 5건을 계속 검찰 의견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요. 3시간 10분 동안 영장 실제 심사를 하고 영장 발부가 된 게 4시간 20분 만에 발부가 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8시간 40분 동안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10시간 만에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 쪽 변호사가 네. 뭐라 그러냐면
자료나 제대로 봤나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아니 구속될 만하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장 발부할 네. 때 혐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나오죠. 예. 그러니까 범죄 혐의의 소명 이제 유죄 판결할 때보다는 입증 강도가 좀 덜 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의 소명이 이루어진 전제 하에 이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영장이 발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몇 시간 만에 발부됐느냐? 아니 증거가 차고 넘치면 더 빨리 발부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진상 실장의 경우에는 아니 이미 그 같은 판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회 영장 재판을 했다면 네. 사안 내용을 알겠습니다. 보고 정진상 실장에 대한 혐의 유무만 판단하면 네.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반박 벌써요? 할 필요 없어요? 아니 많이 하셨잖아요. 뭐 반박은 네.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뭐 남은 이재명 사람은 한 명밖에 네, 없죠. 그러니까요. 이제. 예. 이재명 대표의 소환 검찰에서 뭐 연내할 것이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정진사 실장이 영장 재판을 받은 게 11월 18일이잖아요. 구속 기간이 열흘 한 차례 또 연장해서 20일까지 데리고 있으니까 최대 20일. 네. 대략 12월 7일 정도까지는 기소가 될 거예요. 그러면 네. 12월 7일 날 정진상 실장이 기소되고 나면 그다음 수사 대상은 이제 소환. 한 명 남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내 소환 얘기가 그래서, 그래서 나오는 나올 것이다. 거죠. 네.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정진상 실장은 네. 피하지도 않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양쪽의 진술이 180도 달라요. 진술밖에 없습니다. 네. 정진상 실장이 검찰에서 뭘 요구했냐면 유동규와 대질신문을 해줘라. 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대질신문. 그럼 대질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거짓을 얘기하는 줄 알 거 아니냐. 네. 보통 검찰이 하자 그러는데 피의자가 피합니다. 아. 대부분의 피의자가 요청하는 대질신문을 피한 거의 최초의 케이스예요. 아니, 그건 전혀 좀 이거 잘못 사실 알고 관계. 계신데. 예. 대질 조사를 이제 시간을 끌기 위해서 아니면 피의자가 구속을 면하는 핑계로 수단으로 아직 활용되기도 수사가 하군요. 덜 된 거다라는 사유로 가끔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건 기록상 대질 조사가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고 영장 재판하는 판사가 보기에 이거는 뭐 다른 증거에 의해서 네.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 그러면 영장 발부하는 거예요. 네. 대질을 요구한다라고 꼭 해주라는 법도 없고 김 검사님. 그리고 피의자가 대질 조사 요구하는 게 드물지도 않아요. 김 검사님, 대질신문 해주세요. 증거 없잖아요. 여기 이 정도 진술밖에 없잖아요. 이 정도 대질해주세요. 정리하고요. 시간이 진짜 저 없어요. 눈빛이 흔들려. 뭐가 두려워. 그러니까 수사가 이제 좁혀오니까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예. 이 정도 되면 이재명 대표가 좀 최소 유감 표명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근데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 일당 민주당은 누구요? 단일 대우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왜 예를 들어 이름 적으려고요? 조홍천 의원이라든지 예.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예. 이상민 의원 예. 등등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가 이제는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된다. 그분들은 그 국힘과 한 편인 것 같아요. 에이, 그렇게 제 얘기를 하시면 들어보세요. 같은 당에 계시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국힘을 비판한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늘 무슨 일이 있고 국힘과 대립하고 있을 때 비판 많이 합니다, 그분들. 평상시에도 내부 총질러가 아니었으면 그분들의 얘기를 귀를 기울이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니라는 아니죠. 말씀이시죠. 네. 제가 보기엔 사실은 이상민 의원 등 여러 분들이 유감 표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네. 사실 이 상황 정도 되면 속내는 이재명 대표가 적어도 대표는 사퇴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이재명 개인 비리와 관련해서 민주당 전체가 같이 수렁에 빠지는 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비명계 아니면 적어도 상식이 있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이제 좀 이재명 리스크에서 당이 벗어나기를 네. 원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민주당 걱정하지 말고요. 당원 당규까지 바꾸면서 당대표를 몰아내는 정도 아니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누가 네. 누구를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가 뭐냐면 없는데? 이상민 의원은요. 네. 국회의장 출마했다가 네. 본인과 한 표도 단 2표 나온 분입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말씀을 왜 하십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팩트 의원님. 때문에요. 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당이 정리하겠습니다. 당에 공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깨지겠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급하게 보내드려서 시간이 짧아서 두 분에게 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